박나래 씨가 쏟아지는 의혹 속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분 24초짜리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런데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은 없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박주희 변호사, 지금 그 박나래 씨를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굵직하게 저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해명은 오늘은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 박나래 씨도 이제 해명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 지금 불거진 의혹 중에는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소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 박나래 씨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 이유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지금 어떤 해명을 했더니 그 해명을 해서 또 다른 반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혹이라든지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이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도 이제 박나래 씨가 사실 대중과 또 함께 소통을 해온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 지금 어쨌든 지금의 일종의 침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대중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말씀대로 선택적 침묵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박나래 씨 입장을 보면은 뭐 객관성, 법적 절차 진행, 그다음에 뭐 법적 판단.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기가 침묵하는 게 여러 가지 자기가 그게 지금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른 걸 떠나서라도 여기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다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입장문 올리더니 이제부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여론 지형이 좀 불리하게 가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법적인 선회가 뭐 무고라든가 무죄로 클리어가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걸 근거로 복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중들은 사실 법적 판단보다는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를 더 전 중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적 침묵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 소명과 대중에게 더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애티튜드, 즉 태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대중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사실 수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침묵이 그 박나래 씨 본인에게 이제 수사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유리하다기보다는 불리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지금 해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논란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이 됐는데 이 박나래 씨의 어떤 해명이 만약 거짓이었다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의 해명이 또 거짓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추가적인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수사로 또 이제 밝혀지게 될 텐데 근데 박주희 변호사 이런 와중에 지금 8개월 전에 그때 그 박나래 씨 집에 자택에 도난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또 언급이 되더군요. 네,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에 박나래 씨 자택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사실 도난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도둑이었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이 사건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내부인 소행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나래 씨 자택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매니저들이 이런 폭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이 도난 사건이라고 보이는 이유가 내부자의 소행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었는데 이 사실이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사실은 이 매니저라든지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범행이었다는 게 외부에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가 이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와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사대보험이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내부인 소행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실까지 만약에 다 알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이 부분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테니 당신들의 이게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에게 뭐 인적사항,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걸 알려달라고 해서 자필로 이 부분을 받아갔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본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인 소행으로서 이 매니저들과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를 의심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이 용의수 선상에다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뭔가 회의감 아니면 환멸감을 느껴서 이런 폭로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은 한 매체에서 나온 또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박나래 씨 측에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연락이 또 닿지 않아서 반론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저희 짚어드리고요. 박나래 씨 측에서 좀 저희한테 또 입장을 전해주시면 충분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